안녕하세요. 방구석TV 정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연말 브리핑이라는 이름으로 2022년 한 해 부동산 시장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가장 먼저 한 해 동안 진행을 했던 입주 물량과 분양 물량들을 한번 총정리를 해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올해 부동산 시장의 핫 이슈들을 이제 정리를 해볼 거고, 자, 세 번째로 올해 아파트 가격 추이나 변동 사항들을 체크를 해볼 거고요. 네 번째로는 아파트의 거래량들을 우리가 한 해 동안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볼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년 부동산 시장의 어떤 흐름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2022년 한 해 동안 진행했던 영종국제도시의 아파트 입주 물량들을 우리가 지나온 거지만 되짚어 보면서 얼마나 많은 물량이 입주를 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먼저 2022년도 1월 달에 진행을 했던 운서 SK뷰 1차 스카이시티가 가장 먼저 이제 입주를 시작을 했고요. 총 세대수가 1153세대였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운서역 반도유보라가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입주를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7월 달에 진행을 했던 호반 서밋 1차 스카이 센트럴이 3분기 때부터 입주를 시작을 했고요. 그 뒤로는 SK뷰 2차, 그리고 화성파크 드림 2차, 그리고 동원 로얄 드쿠 마리나 포레까지 지금 동원 같은 경우는 현재 입주가 진행 중에 있고요. 화성파크 드림 2차와 동원 같은 경우는 현재도 진행형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2023년 3월 말이나 입주를 이제 진행할 텐데 얼마 안 남아서 같이 끼겨 넣습니다. 이편한 세상 센텀 베뉴가 내년 3월에 1409세대가 이제 대단지가 입주를 합니다. 지금 현재도 이제 매물이 슬슬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계약도 이미 이제 진행이 시작됐습니다. 총 입주 물량이 5,366세대가 이제 입주가 진행이 되는 거고요. 물론 내년에 미단시티 센토피아가 이제 입주를 맞이하는데 이 단지 같은 경우는 민간임대 아파트예요. 그리고 현재 영종 하늘도시 쪽하고는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언급만 해드릴게요. 내년 8월 달에 1,096세대가 입주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올 한 해에 이제 분양을 진행했던 단지들을 한번 총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7,008세대가 분양을 진행을 했고요. 가장 먼저 3월 달에 진행을 했던 A24블럭 공공사전 청약을 시작으로 그 뒤에 이제 대방 디에트르 주상복합 용지가 사전 청약이 진행이 되면서 사전 청약 물량이었던 800여 세대가 1순위에 마감이 되면서 이 뒤에 진행했던 이제 A16블럭 역시 사전 청약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제일풍경채 디오션이 분양을 진행하기 전에 사전 청약을 16블럭에서 먼저 진행을 했었죠. 이때 이제 너무 저조한 사전 청약률을 기록을 하면서 일반 남은 물량까지 이제 포함을 하면은 대략적으로 한 1000세대가 내년에 이제 본 청약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8월 달에 이제 한신더유 3차가 A41블럭이었죠. 사전 청약을 진행을 했었는데 참패를 겪으면서 한신더유 3차 같은 경우도 내년 4월 달에 이제 본 청약을 진행을 할 건데 이게 뭐 연기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에 분양하는 물량들은 제가 연초에 또 한번 총정리를 해서 분양 소식들을 전해드릴 거고요. 그 뒤로는 여러 번 언급드린 공공분양 삼형제들이 이제 분양을 진행을 했습니다. A33블럭 안단테 하고요. 37블럭, 60블럭 이렇게 세 단지가 진행을 했는데 A33블럭이 가장 먼저 분양을 시작을 하면서 8월 달에 했었거든요. 다른 공공분양에 비해서 그래도 청약 성적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37블럭과 60블럭 같은 경우는 대량의 이제 미달이 발생을 하게 된 상황인 거죠. 그 뒤로는 A56블럭 호반 서밋 2차 스카이 센트럴이 6월 달부터 분양을 연기하기 시작을 해서 결국에 10월 달에 제일풍경채 디오션과 같이 분양 일정이 같이 겹치면서 분양을 진행을 했지만 시장 상황이 녹록치 않은 타이밍까지 분양 일정을 미루다 보니까 원치 않게 이제 대량의 미달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제일풍경채 디오션 같은 경우도 청약에서 대략적으로 한 50% 정도가 이제 청약이 진행이 되고 현재 관계자를 통해 전해들은 바로는 대략적으로 한 35% 정도가 물량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미분양분에 대해서 동호수 지정을 진행을 하고 있고 후반 서밋 2차와 디오션은 지금 현재도 미분양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2월 달에 올해 마지막으로 A61블럭인 모아엘과 그랑데가
얼마 전에 모집 공고가 발표가 되고 내부 모델하우스까지 공개가 되면서 올 한 해를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현재 모아일가 같은 경우도 청약에 기대를 거는 부분들은 그렇게 크지 않고 벌써부터 동호수 선착순에 대해서 준비를 차근히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사전 청약 물량들도 있었기 때문에 7,000세대가 다 분양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전 청약 물량이라는 게 따로 있고 그 와중에도 미달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내년에 미분양으로 다 집계가 나오게 될 예정입니다. 대략적으로 추산을 해보겠는데 모아일가까지 끝이 나면은 미분양은 현재까지 올해 진행한 분양 물량에서 나오는 미분양 세대들은 대략적으로 2,000세대가 가뿐히 넘어가는 수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올 한 해 영종 지역의 주요 뉴스들을 한번 한 줄로 모아봤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인천 전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됐다라는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린 바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 인천 유정복 시장이 영종 행정 개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영종을 분구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영종 분구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졌고 그 소식을 제가 따로 별도로 영상을 올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또다시 영종의 미분양이 확산이 됐다라는 점인데요. 이게 2020년 이후에 미분양이 대부분 소진이 됐다가 또 한 번의 큰 물량으로 미분양이 발생을 하게 됐다라는 소식들. 그리고 네 번째로 올해 소식은 아니지만 인스파이어 복합 리조트가 지금 순항 중이라는 부분들, 내년에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 15,000여 석에 달하는 이제 공연장까지 마련이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인스파이어 복합 리조트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물론 재산 연육교에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많이 소식을 접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제2 인천의료원 유치를 이제 결국에는 무산이 됐다라는 점. 저희가 아닌 부평에 이제 확정적으로 추진이 될 건데, 제2 인천의료원 같은 경우도 우리가 서울대병원이라든가 많이 이제 거론됐던 종합병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제일 큰 기대를 걸었던 게 이 제2 인천의료원이었습니다. 이게 최종적으로 무산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크게 실망을 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 역시도 기대감이 컸던 만큼 실망도 굉장히 컸던 소식이 아니었나 이렇게 한번 되짚어 봅니다. 자, 그리고 교육 관련한 소식들은요. 운서동에 있는 하늘 1초등학교하고 중산동에 있는 하늘 4초등학교가 이제 중투심을 통과하게 되면서 2025년도에 개교를 확정을 지게 되면서 일정 부분 과밀됐던 아이들 학교 문제가 조금이나마 좀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왔던 소식이죠. 영종 국제도시의 인구가 11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물론 계획 인구에 도달하기까지는 아직 멀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공급이 이루어지는 개발지이고 일단은 2024년 5년도까지만 거쳐도 대략적으로 14만 정도를 추산을 하고 있고요. 인구 밀도가 높아진다는 기대감이 지역에 많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자, 올 한 해에 가장 화두가 됐던 부분들은 아무래도 유동성이에요. 이 금리가 가파르게 인상이 되면서 시장에 충격을 줄 수밖에는 없었는데요. 2021년 8월부터 시작했던 긴축 기조가 우리나라의 경우는 8월부터 시작해서 매회에 이제 금융통화위원회마다 금리를 인상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3.25%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4%고요. 오늘 촬영 날짜가 14일인데 내일이죠. 15일 새벽에 FOMC에서 미국의 기준금리를 발표를 할 겁니다. 미국 11월 소비자 물가가 7.1%가 나오면서 이제 기대치보다 하회했다라는 소식들이 이제 물가가 어느 정도 둔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고요. 연준 내일 빅스텝 밟을 듯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물가 둔화에 환율 하루새 14원이 하락한 1290원대에 이제 환율을 기록을 했고요. 근원 CPI 같은 경우도 예상치는 6.1%였지만 그동안 연속해서 자이언트 스텝을 진행을 했던 FOMC에서 이번에는 빅 스텝으로 진행을 할 전망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올 한 해에 가장 많이 들었던 말들이 아마 영끌 푸어라고 하는 신조어가 가장 많이 들리지 않았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이게 영끌하고 하우스 푸어의 합성어인데 영끌 푸어라고도 많이 하더라고요, 요새. 자, 보면 이자는 3배가 됐는데 집값이 떨어져서 팔지도 못한다. 치솟는 주담대의 2012년 재연 우려. 내년 부동산 시장 더 우울할 것이다. 집값 3.5% 하락. 건설사 줄도산 우려의 이제 기사들도 나오고 있고요. 집안 팔려서 이사 못 간다는 소식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며칠 전에 주사년에서 일단은 내년에 이제 주택 가격은
약세를 지속을 할 거겠지만 거래량은 증가할 걸로 본다라고 이제 발표가 나온 게 있는데, 재작년에 30세 미만의 어떤 영끌 수요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됐다라고 보도 기사가 나온 바 있는데, 전체 거래 비중 중에 이제 연령대별로 30세 이하 27.1%였던 비중이 2022년 들어와 가지고 24.1%로 30세 미만 주택 매수 비율도 끝물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다음은 거래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연간 매매 거래량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집일자는 2022년 12월 14일 날 데이터 집계를 했고요. 지난해 2021년도 대비 매매 거래량 같은 경우는 73% 수준의 이제 거래량이 감소가 됐습니다. 2021년도에 얼마나 거래가 됐냐면, 인천광역시 중구 기준 2689건의 거래가 있었다면 올해는 721건에 그치면서 대략적으로 73%가 거래량이 감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월세의 경우는 소폭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세 같은 경우는 지난해 2997건에서 올해 3043건으로 입주 물량이 아무래도 대거 들어오던 시기였기 때문에 전월세 물량은 소폭 증가하는 게 당연하다고 보여집니다. 전세는 3% 수준으로 이제 증가를 했고요. 거래량이. 월세 같은 경우가 27% 정도가 전년 대비 거래량이 증가를 했습니다. 2056건을 집계를 했고요. 작년에 1508건이 이제 거래 집계가 마감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7% 수준이 거래량이 증가를 했다, 이렇게 보여주는 표입니다. 자, 다음은 저희 주간 브리핑에서 매번 다루고 있는 14개의 주요 단지들이 있잖아요. 하늘도시의 중산동 지역 아파트 단지들이죠. 연간 거래 데이터를 보면은 이 14개의 단지만 아무래도 좀 추려서 보니까 작년 10월 달에 90건이 거래된, 이 이전에는 다 기본적으로 100건이 넘었었습니다. 그러면서 11월 달부터 거래량이 급감을 하면서 1, 2월 달에 역대급의 거래량을 보여주면서 그래도 20건 내외로 꾸준하게 이제 거래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정도도 그래도 거래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한 100건 거래되다가 한 20몇 건 거래되면은 거진 거래가 안 됐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한 해 동안 주요 단지들 시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평형 때 가장 인기가 많고 거래량이 많았던 이편한 세상 오션하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션하임의 경우는 세대수가 총 1520세대고 18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올 초에 1월 달에 거래량을 보면은 6억 5천 정도에 거래됐던 시세가 대략적으로 1년 동안에 최근 30.4%가 하락한 데이터로 기록이 되고 있고요. 현재 11월 달 말에 4억 원의 실거래된 내역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중소형 단지인 25평형의 가장 인기 있는 아파트 단지죠. 1680세대 12개 동으로 구성된 우미린 1단지 아파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 초 1월 달에 4억 원에 거래된 내역들이 있고요. 최근 실거래가 같은 경우는 2억 6천 정도 잡히고 있습니다. 올해 9월 달 이후에 계속 3억 밑에의 거래량들이 계속 집계가 되면서 어느 정도 시세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억 중반대에 전세로 들어갔던 수요분들은 굉장히 불안하실 겁니다. 일단 매매가가 전세가 수준까지 지금 하락을 했기 때문에, 당시에 보증보험을 많이 들어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대처를 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미린 1단지 같은 경우는 최근 1년 동안 27.6%가 하락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영종하늘도시 대장주 아파트죠. 스카이시티자이 브랜드 아파트 총 1034세대 10개 동으로 구성된 아파트 단지입니다. 자, 올 초 2월에 실거래가를 보면은요 6억 6천 정도 잡히고 있었는데, 지금 1년이 지난 시점 최근 실거래가는 4억 8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카이시티자이 같은 경우도 최근 1년 동안 28.6%가 하락한 것으로 데이터가 잡히고 있고요. 최근에 나와 있는 네이버 매물 등록 현황 역시도 최근 실거래가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4억 후반대에서 5억 초반대 정도 시세가 잡히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1기 아파트 단지 힐스테이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랜드 대단지 최강 입지를 가지고 있는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총 1628세대 13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올 초 2월 달에 실거래가는 5억 2천 정도 거래가 됐었는데 1년이 지난 시점 현재 실거래가 4억 잡히고 있습니다. 최근 1년 동안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23.2%가 데이터상으로 하락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도 5억 중반 이상 6억 가까이도 거래가 나왔었던 단지였기 때문에 최고가와 최저가의 기준으로 보면은 하락률은 이거보다 더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2023년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건데, 전망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요. 내년에 어떤 흐름 정도를 짚고 넘어간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관련한 부분들에서 이게 2년 5개월 만에 이제 없앨 거라는 소식들이 심심찮게 접해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등록임대 사업자 있잖아요. 이게 지금 아파트 부분이 폐지가 된 상황인데 이게 다시 부활할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규제를 빠른 속도로, 예상보다 정말 빠른 속도로 이 완화 정책을 최대한 회를 빨리 꺼내고 있다라는 부분들, 규제 완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이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이 집값이 하락하는 거를 두 눈 뜨고 그냥 그대로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어떻게든 부동산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완화 정책을 쓸 수밖에는 없고, 이게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빠르게 진행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2023년 1, 2분기 안에 대부분의 규제는 해제될 걸로 보고 있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를 우리가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주간 브리핑에서 여러 번 강조를 해드렸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년에 이 경기 침체를 한 번은 견뎌야 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경제 위기까지는 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내년에 전반적인 경제 시장이 침체될 걸로 보는 견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부동산 시장뿐만이 아니라 경제 전반에 걸친 경기 침체는 피해갈 수 없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우선 시장 예상치보다 많은 부분들이 지금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내년 안에 아무래도 저점이 도달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전세 시장이나 매매 시장 둘 다 영향을 받게 되는 서구와 연수구에 내년에도 입주 물량이 많이 있는 한 해입니다. 가까운 송도 국제도시 같은 경우도 내년에 5,000세대 이상의 이제 입주 물량이 진행이 되고요. 저희 영종 국제도시 같은 경우는 센텀 베뉴 이후에 잠깐 숨고르기의 기간이 좀 있어요. 입주 물량이 한 템포 쉬고 들어갑니다. 약 2만 호 정도가 내년에 입주를 맞이하게 될 건데, 그로 인해서 영종도 전세가나 매매가에 영향을 미치게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전망을 할 수밖에는 없겠죠. 자, 아무튼 피해갈 수 없는 부분들은 그렇다 치고요. 이제 금리나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울질을 해야 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리는 높지만 가격이 떨어져서 대출 원금 자체가 작아지면은 금리가 낮고 주택 가격이 높은 것보다는 그게 투자 수요분들한테는 더 메리트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 상황이 어려운 시기일 때일수록 기회는 오기 마련입니다. 이 금리보다도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가격입니다. 가격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금리의 영향을 최대한 덜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정부에서 보금자리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합상품들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금리 몇 프로의 차이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대출 원금이 어느 만큼 줄어드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는 한 해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내년에 저희 방구석 TV를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오늘 내용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한 해를 정리하는 다양한 소식들을 가져와 봤는데요. 올 한 해 이렇게 방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인사 전해드리면서 내년에 또 저희 방구석TV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